많은 이들이 은퇴를 꿈꾸며 준비하지만 그 끝자락에서 예상치 못한 절망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 선생님도 그랬습니다. 평생을 열심히 일하며 중산층의 안정된 삶을 꿈꿨던 그는 은퇴 후의 삶을 편안하게 즐길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찾아온 현실은 그가 상상한 것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상위 10%에 속했던 그의 삶도 파산의 그림자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연은 단순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은퇴 후 삶을 준비하면서 놓치는 부분, 그리고 현실적으로 은퇴 후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충격적인 진실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은퇴 후 찾아온 절망, 상위 10%도 파산으로 내몰린 박 선생님 사연. 은퇴는 누구에게나 한 번은 꼭 찾아오는 현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퇴 후 여유로운 삶을 꿈꿉니다. 그런데 그 여유는 실제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오히려 큰 절망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박 선생님은 그랬습니다. 박 선생님은 은퇴를 준비하며 미래를 밝게 그려왔지만 은퇴 후 그의 삶은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바로 그런 은퇴 후 삶의 현실을 여러분과 함께 짚어보려 합니다. 박 선생님의 은퇴 준비. 박 선생님은 60대 초반의 나이에 은퇴를 했습니다. 한때 대기업에서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던 그였기에 은퇴 후에도 큰 걱정 없이 여유로운 삶을 살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월급이 꽤 괜찮았고 집도 있고 아이들도 모두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어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는 데는 큰 고민이 없었습니다. 그는 30년 동안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적당히 돈을 모았고 부동산에 투자하며 일정한 자산을 쌓아갔습니다. 그러니 은퇴 후 몇 년간은 편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의 은퇴 후 생활은 왜 이렇게 비참한 결과로 이어졌을까요? 첫 번째 사례, 예상치 못한 지출,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위기. 박 선생님은 은퇴 후 자신이 살고 있던 아파트를 매각하고 노후 생활 자금으로 준비한 자금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지출이 그의 계획을 망쳤습니다. 은퇴 후 첫 몇 달간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어 예상 외의 금전적인 지원이 필요해졌습니다. 박 선생님은 처음에는 자녀들이 자립할 때까지는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지원이 계속되면서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이 갑자기 하락세를 보이면서 박 선생님의 자산 가치는 크게 떨어졌습니다. 집을 팔고 얻을 수 있는 금액이 적어지자 그의 계획은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그가 준비한 은퇴 자금은 고작 몇 년을 버티는데 그쳤고 예상치 못한 부동산 하락과 급증한 지출로 인해 그는 경제적으로 점점 더 힘든 상황에 빠지게 되었죠. 두 번째 사례, 건강 문제와 예상치 못한 의료비 지출. 박 선생님은 은퇴 후 여유롭게 건강을 챙기며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을 즐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건강 문제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은퇴한 지 몇 년이 지나자 박 선생님은 갑작스러운 심장 질환으로 입원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막대한 의료비가 발생했습니다. 물론 그는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었지만 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 결국 자산을 계속해서 소진하게 된 것입니다. 한때 건강이 괜찮았던 그였기에 자신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했지만 건강 문제는 예기치 못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던 것이죠. 의료비 지출은 그에게 큰 부담이 되었고 예산을 초과한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계속해서 자산을 팔아야만 했습니다. 세 번째 사례, 은퇴 후 일자리 부족과 재정적 압박. 박 선생님은 은퇴 후 여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노후 자금이 빠르게 고갈되었고 다시 일자리를 구하려고 했지만 나이가 많고 경력이 너무 한정적인 그의 경우는 취업 시장에서 원하는 직업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가 원하던 직장은 고급 관리직이었고 그 나이에 그 자리를 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너무 많은 자산을 은퇴 후의 생활비로 소비한 탓에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이어가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결국 근로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수입을 얻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려 했지만
물리적인 한계와 건강 문제로 일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죠. 결론 은퇴 후의 삶, 준비가 중요하다. 박 선생님의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경우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를 준비하면서 비슷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은퇴 후의 삶은 훨씬 더 복잡하고 불확실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하며 쌓아놓은 자산이 어떻게 쓰일지, 또 어떤 예기치 못한 변수들이 등장할지 알 수 없습니다. 첫째, 은퇴 자금을 준비할 때는 예상치 못한 지출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녀들의 지원, 건강 문제, 그리고 갑작스러운 생활비 증가 등은 예기치 못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건강은 은퇴 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가 발생하면 경제적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적절한 건강 관리는 은퇴 후 삶의 안정성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셋째, 은퇴 후의 경제적 여유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재정 관리와 함께 새로운 수입원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자리 찾기와 재정적 압박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박 선생님처럼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미리 고려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은퇴 후 삶이 꿈꾸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현실적인 준비와 조치를 미리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결국 예기치 못한 절망을 불러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은퇴 후 경제적 안정, 그 불편한 진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삶을 꿈꾸며 준비하지만 현실은 우리가 상상한 것만큼 평탄하지 않다는 사실을 종종 간과합니다. 은퇴 후의 삶은 막연히 편안하고 여유로운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생각보다 더 큰 어려움과 충격적인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은퇴 후 삶의 경제적 안정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은퇴 후 계획과 현실은 다를 수 있다. 박 선생님의 사례는 단순한 하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반영된 사례죠. 박 선생님은 30년을 직장 생활로 채운 후 은퇴를 했고 평생 모은 돈과 부동산을 통해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은퇴 후 몇 년 만에 자산은 고갈되고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자녀 지원 등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열심히 일했으니 이제 쉬어도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는 여행도 가고 취미생활도 즐기며 편안한 삶을 살 거라고 기대하죠. 그런데 그 기대가 현실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첫째,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의 지출을 과소평가합니다. 은퇴하면 무조건 지출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지출은 그대로 혹은 오히려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녀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해질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은퇴 후에는 급여가 없어지기 때문에 일상적인 생활비에 대한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은퇴 후에도 우리는 많은 변수를 마주하게 됩니다. 건강 문제는 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건강이 악화되면 치료비가 크게 들고 그로 인한 삶의 질 저하도 심각할 수 있습니다. 박 선생님처럼 건강 문제로 갑자기 큰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 은퇴 준비를 해도 뜻대로 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 은퇴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경제적 문제들은 그동안 우리가 쉽게 지나쳤던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시장이 갑자기 침체되거나 금융 자산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제적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준비된 자산도 결국 고갈될 위험이 커지죠. 준비되지 않은 은퇴, 그 결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준비하는데 충분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은퇴 후에도 수입을 올리기 위한 방법을 찾는 이유는 단순히 여유를 갖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금전적인 안정을 위해서죠. 많은 은퇴자가 은퇴 전에 자신은 충분히 준비했으니까 걱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몇 가지 사례를 보면 은퇴 후에는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게 되지만
이제까지 일하던 곳에서의 경험을 가지고도 쉽게 자리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많거나 경력이 한정적이어서 취업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은퇴 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기존의 경력과 기술을 바탕으로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영 컨설팅이나 교육, 번역 등의 일을 할 수 있죠. 두 번째는 자신의 취미나 관심사를 활용해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좋아하는 수공 예품을 만들어 온라인에서 판매하거나 블로그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콘텐츠를 만들어 수익을 올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입을 올리기 위한 방법도 너무 늦게 시작하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체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은퇴 후에는 노동 강도가 높은 일은 오래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지속 가능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그때그때 상황을 보고 이미 준비된 재정적 기반이 중요합니다. 경제적 준비의 중요성. 은퇴 후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박 선생님처럼 어느 정도 자산이 있으니 은퇴 후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큰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것은 단지 돈을 모아 놓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변수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은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긴급 자금을 반드시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급하게 자녀 지원이 필요하거나 예상치 못한 의료비 지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생활비 외에도 예비 자금을 별도로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상장 지수펀드 ETF나 장기적인 연금 상품은 은퇴 후에 안정적인 자금 흐름을 도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건강은 나이가 들수록 중요해지기 때문에 건강 관리와 예방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은퇴 후에는 취미 활동이나 운동을 통해 체력을 유지하고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의료비 지출이 급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자산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은퇴 후 수입을 올리기 위한 계획을 세워두어야 합니다. 만약 지금 당장 은퇴를 준비하고 있다면 프리랜서 활동이나 자신의 특기를 살릴 수 있는 부업을 미리 시작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취업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잃을 수 있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두면 은퇴 후에도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결론 은퇴 후 행복한 삶을 위해 지금부터 준비하자. 은퇴 후의 삶은 예기치 못한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하락, 자녀들의 경제적 의존, 갑작스런 건강 문제 등 다양한 변수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미 다 준비했으니까 괜찮겠지라는 안이한 생각은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미리 예상치 못한 상황들을 고려하고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건강과 수입에 대한 계획을 세워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경제적 압박에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은퇴 후의 삶은 철저한 준비와 계획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자신의 은퇴 후 삶을 꼼꼼히 준비해 보세요. 대기업 인사팀장, 퇴직 2년 만에 길거리 커피 트럭 몰다. 이 말만 들어도 마음 한구석이 덜컥 내려앉는 분들 많으시죠? 누군가는 와, 대기업 인사팀장까지 했는데 왜 저렇게 됐을까? 하고 안타까워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어휴, 나중에 내 모습 아니야? 하고 씁쓸한 예감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은 은퇴 준비나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막연히 나이 먹으면 퇴직해서 편히 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기엔 실제로는 준비해둔 게 전혀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을 때가 많거든요. 여기서 다루고 싶은 건 성공보다는 현실입니다. 사람이 은퇴를 하면 무조건 직장 다닐 때보다 더 편안해지고 훨씬 행복해질 거라는 기대가 있는데요. 사실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러다 보니 아니, 나도 어느 정도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나오니까 손에 잡히는 게 별로 없어. 이런 상황에 부닥치곤 하죠. 자, 그러면 왜 대기업 인사팀장처럼 회사에서 꽤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도
퇴직 후 2년 만에 길거리에서 커피 트럭을 몰게 되었을까요? 단순히 커피 트럭이 나빠서 혹은 낮은 직업이라서가 아니라 원치 않았던 방향으로 삶이 흘러갔기 때문일 확률이 높아요. 연금, 퇴직금 혹은 어느 정도 모아둔 돈이 있을 거라고 남들은 짐작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가족 부양이나 주택 대출, 또 예기치 못한 투자 실패 등 여러 이유로 정작 퇴직 후에는 자금이 바닥날 수 있거든요. 오늘은 이런 사례를 통해 어떤 마음과 준비가 필요한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3가지 다른 사례를 함께 알아보며 은퇴 준비와 그 이후 삶을 좀 더 입체적으로 들여다볼게요. 1. 대기업 인사팀장의 사례. 직장 경력 25년 이상 대기업 근무, 임원 직전 인사팀장까지 승진. 퇴직 계기 회사 구조 조정과 정년 압박이 동시에 오며 조기 퇴직 합의. 퇴직 직후 상황 처음엔 퇴직금과 퇴직 후 수당 등을 믿고 12년 정도 쉬어가자는 생각을 함. 결과 가파른 생활비 지출, 자녀 학비, 부모님 요양비 등으로 예상보다 훨씬 빨리 자금이 소진. 아니, 나도 대기업 다녔는데 그 정도면 꽤 모아뒀겠지 하고 주변 사람들이 말해도 정작 본인은 돈이 술술 나가는 걸 막을 수 없었습니다. 월급이 한번 끊기면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지출이 생겨도 메꿀 구석이 없거든요. 저축한 돈이야 분명 있지만 그건 쉽게 깰 수도 없고 깬다 해도 파도처럼 밀려오는 지출에 금방 바닥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는 처음엔 취업 재도전을 해봤지만 내가 25년간 대기업 인사팀에서 쌓은 경력도 있고 인맥도 있으니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자신감이 점점 꺾였다고 합니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회사들은 고연령, 고연봉을 부담스러워하고 또 조직 문화, 적응력을 의심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재취업이 안 되니 소위 카페 창업 같은 프랜차이즈 쪽을 두드려 보기도 했지만 권리금이나 임대료가 너무 높아서 진입장벽이 컸다고 합니다. 결국 여러 번 고민 끝에 아이디어를 조금 바꿔 길거리 커피 트럭을 시작했어요. 트럭만 마련하면 큰 임대료가 나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직접 발로 뛰면 하루하루 번 만큼 내 입에 풀칠이야 하겠지라는 단순한 계산이었어요. 이렇게라도 해서 다시 현장에 나와 버는 돈이 은퇴 이후를 무작정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낫다고 느낀답니다. 하루 매출이 많지 않아도 내가 벌고 있다는 실감이 생기면서 서서히 생활 리듬을 찾고 있다고 하네요. 이 사례를 보고 아이고, 저 사람은 준비가 부족했네라고 탓하기보단 지금부터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대기업 근무라고 해도 은퇴 이후가 마냥 안정적인 건 아니니까요. 2. 50대 소방관의 사례. 두 번째 사례는 전혀 다른 업종의 분입니다. 50대 중반에 퇴직한 소방관이 있었는데요. 이분도 꽤 든든한 연금을 기대하고 있었대요. 평생을 국민 안전을 위해 불 속으로 뛰어든 분이니 당연히 나라에서 주는 연금이 꽤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막상 은퇴하고 보니 연금이라고 해도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금액은 아니었어요. 또 가족을 부양해야 할 시기가 길어지기도 했고요. 자녀들 결혼 문제나 예기치 못했던 의료비, 부모님 간병 문제 등등이 겹치니까 연금도 적자는 아니지만 이걸로는 택도 없겠다 싶은 불안감이 밀려온 거예요. 결국 이분은 다른 공공기관이나 사기업 소방 관련 파트에 재취업하려고 노력했는데 역시나 나이의 장벽에 부딪혔어요. 젊고 활동적인 사람을 더 선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차선책으로 어떤 택배 대리점에서 배송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소방관 출신이 택배를 배달한다고? 하고 의아해했지만 이분은 나이 들어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일이고 어느 정도 노동력이 필요하긴 해도 내가 컨디션만 받쳐주면 괜찮지 않겠나라고 긍정적으로 접근했죠. 그렇게 몇 달을 버티다 보니 체력은 조금 힘들어도 일하면서 얻는 활력도 있고 생활비가 조금이라도 더 확보되니 마음의 여유가 생기더랍니다. 소방관으로서 겪었던 긴장감보다는 덜하지만 매일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 몸이 더 건강해지는 느낌도 있고요. 이 사례에서 배울 점은 연금이 있더라도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대만큼 연금이 안 나온다거나 생각보다 지출이 너무 많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생각보다 일찍 은퇴해야 할 상황이 닥칠 수도 있고요. 그러니 나중에가 아닌 지금부터 대책을 차근차근 마련해야 한다는 게 포인트예요. 3.
학원 원장의 사례. 세 번째 예시는 조금 다른 스타일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60대 초반까지 학원 원장을 하던 분입니다. 평생 교육업계에 몸담았고 도시 중심가에 있는 학원을 직접 운영했죠.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루었다고 주변에서는 부러워했어요. 문제는 온라인 교육이 급격히 늘면서 오프라인 학원으로 학생이 점점 안 오게 된 거예요. 특히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학원 운영이 큰 타격을 입었고 건물 임대료와 운영비는 계속 나가니 적자가 누적됐다고 하더군요. 그러던 와중에 본인이 건강상의 문제로 입원을 하게 되면서 학원을 아예 정리해야겠다는 결정을 내렸어요. 학원을 정리하고 나니 손에 남은 돈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답니다. 그나마 있는 돈으로는 당장 생활비와 병원비를 해결해야 하니까요. 결국 아들이 권유한 도시락 가게를 한번 시작해 보기로 했어요. 오프라인 학원 운영 노하우를 살려서 지역 커뮤니티나 SNS 홍보를 하고 조리도 가능하면 손수해가며 작은 도시락 가게를 열었는데 한동안은 매출이 크게 오르지 않았대요. 그래도 배달 주문을 늘리고 지역 봉사나 소셜 모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입소문이 조금씩 났다는 겁니다. 이 학원 원장님 이야기를 통해 볼 수 있는 건 한 업종에서만 성공했다고 해서 은퇴 후에도 반드시 순탄하다는 보장은 없다는 것이에요. 시장 상황이 바뀌면 한순간에 배가 기울 수 있고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도 예측이 안 되죠. 그래서 퇴직 혹은 사업 정리 시점이 닥치기 전에 여러 가지로 분산 투자를 하거나 새로운 업종에 대한 정보를 미리 수집해 두는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은퇴 후 현실을 마주하는 자세. 사람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결국 공통점은 은퇴 후에는 눈앞에 펼쳐진 현실과 맞닥뜨려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사회적 지위가 높았던 분이라도 퇴직하는 순간 어느 정도 낯선 사회에 던져지게 됩니다. 회사를 다니던 시절에는 업무, 조직, 급여, 체계 등 대부분이 확실한 틀 안에서 움직였지만 밖으로 나오는 순간부터는 혼자 모든 결정을 해야 하고 또 책임도 온전히 스스로 져야 하니까요. 그래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라고 해서 거창할 것 없이 재정계획, 퇴직금, 연금, 저축, 보험 등을 미리 점검하고 실제로 은퇴 후 내 손에 들어올 월별 금액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계산하기. 자격증 기술 습득. 생각보다 재취업하거나 창업할 때 필요한 기술이 있을 수 있어요. 미리 조금씩 배워두면 나중에 큰 힘이 됩니다. 인적 네트워크 유지. 막상 은퇴하면 회사 사람들과도 뜸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사람들과의 인연을 이어가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되죠. 건강관리. 아무리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도 몸이 받쳐주지 않으면 원하는 걸 할 수 없어요. 일찍부터 건강관리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마음가짐. 나는 여전히 성장 중. 마지막으로 은퇴 후 삶을 정말 즐겁게 살아가려면 나도 아직 성장할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흔히들 퇴직, 사회적 역할 끝이라고 여기는데 사실 그 뒤에도 해야 할 일은 많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봉사를 하거나 혹은 소소하게나마 경제활동을 하면서 자존감을 유지하는 것 등 오히려 더 다채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그 어떤 형태의 일이든 일하는 기쁨을 다시 찾으면 삶이 훨씬 활기차지거든요. 대기업 인사팀장이 어느 날 갑자기 길거리 커피 트럭을 운영하게 되었어도 하루하루 재미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 또한 의미 있는 은퇴 후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누구나 퇴직 이후에는 여러 가지 돌발 상황과 맞닥뜨릴 수 있어요. 직장에서 높았던 지위도 오랫동안 다져온 전문성도 새로운 사회에서는 또 다른 경쟁과 시행착오를 거쳐야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절망만 있는 건 결코 아닙니다.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의외로 나에게 맞는 새로운 기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길거리 커피 트럭, 택배 업무, 도시락 가게처럼 기존 경력과 전혀 달라 보이는 길도 막상 시작해보면 재미와 보람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리 대비하면 훨씬 덜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매달 은퇴 후 고정비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도 좋고 작게라도 부업이나 취미를 겸해보면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지 찾아보는 거죠. 결국 은퇴라는 건 쉬는 시간이 아니라 또 다른 인생 무대가 열리는 시점으로 보는 게 현명합니다.
대기업 임원이었다고 해도, 소방관이었어도, 학원 원장이었어도 새로운 무대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다만 그 무대를 준비하는 과정을 무시하거나 미루면 자칫 길거리 커피 트럭조차도 선택지가 안 되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어떤 모습으로든 제2의 인생을 활짝 열어가시길 바라요. 대기업 인사팀장이 커피 트럭을 몰며 웃음을 되찾았듯이 저와 여러분도 은퇴 후의 생활에서 새로운 기쁨과 보람을 찾아 나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퇴직금 5억 다 썼다. 57세 전직 변호사의 은퇴 후 충격적인 현실. 나는 평생 돈 걱정 안 하고 살 줄 알았다. 57세 전직 변호사 박모 씨는 한때 누구보다도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고 자부했다. 대형 로펌에서 근무하며 연봉 2억 원을 받았고 퇴직 후에도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은퇴 후 5년 그의 통장 잔고는 0원이 되었고 지금은 생활비를 걱정하는 처지가 됐다. 퇴직금 5억이면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줄 알았죠. 그런데 이게 순식간이에요. 자녀 교육비, 부동산 투자, 생활비 그렇게 하나둘씩 돈이 빠져나가더니 어느새 바닥이더라고요. 박 씨는 자신의 현실을 믿을 수 없었다. 여유롭게 살 줄 알았던 은퇴 후가 오히려 직장 생활보다 더 힘들었다. 고정 수입이 없으니 불안했고 예상보다 훨씬 빨리 돈이 줄어들었다. 은퇴 후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고는 들었지만 설마 자신이 그들 중 하나가 될 줄은 몰랐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 많은 사람이 은퇴를 막연하게 준비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가혹하다. 퇴직하면 여유롭게 살겠지라는 기대와는 달리 돈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줄어들고 다시 일하려고 해도 마땅한 일자리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박 씨는 어떤 실수를 했던 걸까? 그리고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퇴직금은 생각보다 오래 못 간다. 빠른 지출로 퇴직 후 빈털터리. 첫 번째 사례는 55세에 퇴직한 전직 광고 기획자 김모 씨의 이야기다. 김 씨는 퇴직 당시 퇴직금 4억 원을 받았다. 이 돈이면 2030년은 문제 없겠지?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5년 만에 퇴직금은 바닥났다. 그가 범한 가장 큰 실수는 퇴직 후의 지출을 계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평소처럼 생활비를 쓰고 자녀에게 지원해주고 여행도 다니다 보니 돈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줄어들었다. 퇴직금이라는 게 매달 월급처럼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한번 줄어들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더라고요. 김 씨는 결국 퇴직 후 5년 만에 남은 돈이 거의 없었다. 그는 현재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교훈. 퇴직금을 고정 수입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은퇴 후 지출이 얼마나 될지 정확히 계산하고 퇴직금이 줄어드는 속도를 미리 예측해야 한다. 나는 다시는 일 안 해도 될 줄 알았다. 재취업의 어려움. 두 번째 사례는 58세에 퇴직한 전직 은행원 최모 씨다. 최 씨는 퇴직 후 여유로운 삶을 꿈꿨다.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너무 기뻤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했다. 퇴직 후 12년은 정말 좋았어요. 늦잠도 자고 여행도 가고 친구들도 자주 만나고. 근데 어느 순간 불안해지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될까? 그는 결국 재취업을 결심했지만 문제는 일자리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점이다. 젊을 때는 경력과 능력을 인정받았지만 58세라는 나이는 채용 시장에서 너무도 불리했다. 몇 달을 이력서를 넣었지만 연락이 오는 곳은 거의 없었다. 겨우 들어간 곳은 월급이 200만 원도 안 되는 단순 사무직이었다. 젊을 때는 내가 원하면 어디든 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현실은 달랐어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지원조차 못하는 곳이 많았어요. 교훈. 은퇴 후에도 경제활동을 고려해야 한다. 나는 다시는 일하지 않아도 될 거야 라는 생각은 위험하다.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 집 한 채만 믿었다가 망했다. 은퇴 후 재산 관리 실패. 세 번째 사례는 60세에 퇴직한 전직 공무원 이모 씨의 이야기다. 이 씨는 퇴직 당시 집 한 채를 갖고 있었고 퇴직금 3억 원이 있었다. 그는 집값은 오를 거고
퇴직금이면 충분하겠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퇴직 후 몇 년 만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 집값이 오를 줄 알았지만 오히려 지역 개발이 지연되면서 가격이 크게 떨어졌다.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집을 팔려고 했지만 거래가 잘 되지 않았다. 집은 자산이긴 한데 팔아야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결국 생활비가 부족해서 퇴직금까지 거의 다 써버렸어요. 결국 그는 노후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작은 원룸을 월세로 내주고 자신은 친척 집에 얹혀 사는 신세가 되었다. 교훈. 부동산을 노후 자금으로 생각하면 위험하다. 집값이 예상대로 오르지 않을 수도 있고 급할 때 쉽게 팔리지 않을 수도 있다. 퇴직 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은퇴 후에도 경제적 자유를 유지하려면 위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는 은퇴 후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이다. 그렇다면 은퇴 후에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퇴직금을 월급처럼 쓸 계획을 세워라. 퇴직 후 한 달에 얼마나 쓸 것인지 철저히 계산해야 한다. 단순히 남은 돈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수익 창출을 고려해야 한다. 은퇴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라. 은퇴 전에 미리 부업을 준비하거나 기술을 익혀야 한다. 퇴직 후에도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 부동산이나 주식만 믿지 마라. 부동산은 현금화가 어렵고 주식은 변동성이 크다.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연금이나 다른 고정 수입원을 만들어야 한다. 퇴직금 5억이면 괜찮겠지? 라는 생각은 위험하다. 중요한 것은 돈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느냐다. 퇴직 후의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가혹하다. 하지만 지금부터 준비하면 충분히 안정된 은퇴 생활을 할 수 있다. 이제는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현실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당신의 은퇴 준비는 되어 있는가? 은퇴 후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는 현실적인 3가지 원칙. 퇴직 후 재정난을 겪지 않으려면 단순히 퇴직금이 많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중요한 것은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는 지속 가능한 방법을 찾는 것이다. 다음 3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대비해야 한다. 1.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라. 퇴직 후 가장 위험한 것은 고정 수입이 없다는 점이다. 경제학에서는 현금 흐름 캐시 플로이 지속되지 않는 상태를 재정적 불안정 퍼넨셜 인스터빌리티라고 한다. 이는 퇴직금이 아무리 많아도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이유다. 연금 최적화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을 포함해 매달 일정한 수입이 나오도록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투자 수익 창출 주식, ETF, 부동산 임대 수익 등을 통해 생활비의 일정 부분을 보충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단, 안정성을 고려해 은퇴 후 투자, 포트폴리오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규모 경제활동 유지 퇴직 후에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부업이나 파트타임 일자리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유튜브 운영, 컨설팅, 전직 경험을 살린 강의 활동 등이 가능하다. 2. 은퇴 후 적정 생활비를 미리 계산하라. 퇴직 후 가장 흔한 착각 중 하나는 소비가 줄어들 것이다 라는 믿음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은 퇴직 후에도 소비 습관을 유지하려고 하거나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예상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하게 된다. 가계 재무학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에도 소비 패턴은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 오히려 여가활동, 건강관리, 가족 지원 등의 이유로 초반 510년 동안 지출이 급증하는 경우가 많다. 해결책. 월별 생활비를 철저하게 계산하고 필수 생활비, 여유 자금, 의료비 예비금으로 나누어 관리하라. 필수 지출은 고정 수입으로, 여유 지출은 가변 소득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3. 노후 의료비 지출을 대비하라.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대한 지출이 증가한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60세 이후 평균적으로 전체 의료비의 50% 이상을 지출하게 된다. 이는 은퇴 후 재정적인 부담을 크게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의료비 대비 전략.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을 미리 점검하고 노후 의료비를 대비하는 보험 플랜을 구축해야 한다. 예방의학을 활용해 질병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의료비 절감 방법이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은 단순한 건강 유지가 아니라 의료비 절감 효과까지 가져온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늙지 않는 삶 건강과 재정의 관계. 은퇴 후에도 경제활동을 지속하는 것은 단순히 돈 때문만이 아니라 뇌 건강과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하다. 심리학과 뇌과학 연구에서는 노후에도 생산적인 활동을 지속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고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뇌과학적으로 본 경제활동의 효과. 전두엽과 해마 활성화.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경제활동을 하면 전두엽과 해마가 지속적으로 자극을 받는다. 이는 치매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회적 관계 유지를 지속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관계가 활발하게 유지되며 이는 우울증 예방과 정신건강 유지에 필수적이다. 신체 건강과 연결. 일정한 경제활동을 지속하는 사람들은 운동량이 증가하고 스트레스 관리가 잘 되며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 경향이 크다. 결론. 은퇴 후에도 일정한 경제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건강과 재정을 동시에 지키는 최고의 방법이다. 은퇴 후에도 소득을 창출하는 실질적인 방법. 퇴직 후에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당연히 있다. 중요한 것은 노후에도 가능하고 지속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다. 1. 노인 친화적 직업과 소득 모델. 온라인 강의 앤드 컨설팅.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분야라면 강의나 코칭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소규모 창업 카페, 농업, 온라인 쇼핑몰, 전자책 출판 등 부담이 적은 창업 형태가 가능하다. 투자 관리. 주식, 부동산, 임대 수익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한다. 2. 디지털 경제에서 은퇴자가 할 수 있는 일. 유튜브 운영. 퇴직 후 경험을 공유하는 유튜브 채널은 은퇴 후 새로운 수익원이 될 수 있다. 블로그 앤드 SNS 활용. 블로그를 운영하며 광고 수익을 얻거나 자신의 경험을 담은 전자책을 출판하는 것도 가능하다. 결론. 은퇴 후의 삶은 준비된 만큼 달라진다. 퇴직금 5억이 있다고 해도 준비 없이 쓰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돈을 어떻게 유지하고 활용할 것인가이다. 은퇴 후에도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려면 1.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고 관리하라. 2. 은퇴 후 지출을 현실적으로 계산하고 대비하라. 3. 노후 의료비를 대비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라. 4. 경제활동을 지속하며 소득을 창출할 방법을 찾아라. 은퇴 후의 삶은 우리가 선택하는 방식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 준비된 자에게는 자유가 있고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불안만 남는다. 당신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30년 넘게 국민연금을 냈어요. 이 정도면 든든하겠죠? 그렇게 믿고 살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월급의 일정액을 꼬박꼬박 떼이면서도 노후는 국민연금이 지켜줄 거야 라고 위안 삼으며 일해온 세월이 30년, 35년, 어떤 이는 40년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막상 퇴직하고 나니 그들이 손에 쥐게 된 국민연금 액수는 기대와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안도감보다 당혹감이 먼저 밀려오는 현실, 이게 과연 우리가 기대했던 노후의 모습일까요?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현재 3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한 최고참 가입자는 약 20만 명. 이들은 국민연금 제도가 처음 도입됐던 1988년 무렵부터 줄곧 보험료를 낸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실제로 수령하는 연금액은 월 평균 약 130만 원 수준입니다. 2024년 기준 최다 수령자는 월 약 240만 원 수준이지만 이는 매우 드문 경우고 대부분은 100만 원대 초반입니다. 30년 넘게 꼬박 납입했음에도 이 정도라는 사실에 많은 이들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61세 직장인 출신의 김영호 씨입니다. 33년간 직장을 다니며 매달 성실히 국민연금을 냈고 퇴직 후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 씨가 받는 연금은 월 123만 원. 혼자 사는 데는 그럭저럭 버틸만 하지만 갑작스러운 병원비나 부모님 부양비, 자녀의 지원을 요청받는 순간 생활은 빠듯해집니다. 그는 말합니다. 국민연금만 믿고 준비 안 했으면 정말 후회할 뻔했어요. 두 번째 사례는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60대 중반의 이정자 박재현 부부입니다.
두 사람 모두 30년 이상 납입했지만 합산해서 월 250만 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겉보기엔 안정적일 수 있지만 서울 외곽에서 사는 이들 부부는 관리비, 식비, 차량 유지비, 건강보험료, 각종 세금 등을 내고 나면 한 달에 남는 돈은 거의 없습니다. 박 씨는 생각보다 여유가 없다. 손주 용돈 한 번 줄 때도 망설여야 한다고 토로합니다. 세 번째 사례는 자영업자로 오랜 시간 국민연금을 낸 최광호 씨 68세입니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았던 시절이 있어 납입액이 직장인보다 낮았고 결과적으로 수령액도 적어 월 87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국민연금만으로는 생계가 안 되기에 지금도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연금이라는 게 뭔가요? 죽지 않을 정도만 주는 겁니다. 라는 그의 말이 가슴에 남습니다. 이쯤에서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해주는 사회보험이지 은퇴 후 풍요로운 삶을 보장해주는 은퇴 자산은 아닙니다. 오히려 개인의 재정 상태, 소비 패턴, 추가 수입원 확보 여부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중산층 이상이었던 사람일수록 연금 수령액이 기대에 못 미쳐 낙차가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연금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연금은 기초로 보고 나머지를 어떻게 채울지 준비하는 것입니다. 개인연금, 주택연금, 임대소득, ETF나 배당주 등에서 나오는 금융소득 혹은 소규모라도 평생 이어갈 수 있는 일거리까지 어떤 형태로든 제2의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게 필수입니다. 국민연금을 30년 넘게 낸 20만 명의 현실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연금이 있다고 안심하지 마라. 당신의 노후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요. 지금부터라도 냉정하게 숫자를 보고 현실적인 플랜 B를 세워야 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삶의 두 번째 라운드입니다. 준비 없이 시작하면 매 라운드마다 맞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글을 보신 분들이라면 국민연금의 환상을 걷어내고 자신만의 연금 플랜을 다시 점검하셔야 할 때입니다. 진짜 안전한 노후는 국가가 주는 것보다 스스로 챙기는 쪽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국민연금을 30년 넘게 납입한 분들의 수령액이 기대보다 낮다는 사실, 이제는 더 이상 예외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 무엇을 해야 하느냐입니다. 전문가로서 조언드리자면 국민연금 하나만으로는 절대 안심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지금부터라도 노후의 현금 흐름을 다층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첫 번째 전략은 수입의 다변화입니다. 국민연금이 기본 생활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정도라면 나머지는 무엇으로 메울지 반드시 정해 놓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정 금액의 배당주 포트폴리오를 갖춰 매달 일정한 수익을 받거나 소형 임대주택에서 나오는 월세 소득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배당주는 SCHD, JPQ, HDV와 같은 우량 ETF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REITs 같은 부동산 간접 투자도 가능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원금 손실 가능성이 낮고 꾸준히 배당이 들어오는 안정성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은퇴 지출 구조 재설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 수령 후에도 과거의 소비 습관을 유지하려 합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수입이 줄어드니 소비도 구조적으로 줄이는 게 당연한 수순입니다. 고정 지출부터 다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 유지비, 불필요한 보험료, 사용하지 않는 구독 서비스, 외식비 등을 항목별로 점검해 실제 생활비를 줄이는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퇴 자금은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는 돈을 막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건강과 일을 결합한 활동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노동이 아니라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면서도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겁니다. 예를 들어 텃밭을 가꿔 지역 농산물 직거래로 연결하거나 유튜브나 블로그 같은 콘텐츠 기반 플랫폼에서 자신의 지식을 공유하고 광고 수익이나 후원을 받는 방식도 있습니다. 혹은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강사 활동을 하거나 경력 기반으로 자문료를 받는 것도 좋은 사례입니다. 요즘은 60대, 70대 유튜버도 많고 실버 세대 대상 강의나 콘텐츠는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어 시간과 건강만 있다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점 조절 전략입니다. 많은 분들이 65세부터 무조건 받아야 손해가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해 수령 시점을 1년, 2년, 최대 5년까지 늦추면 월 수령액이 36%까지 늘어납니다.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그동안의 소득원이 있다면 연금을 늦게 받는 선택도 매우 합리적입니다. 반면 건강이 나빠질 우려가 크거나 수입이 급격히 줄어든 상황이라면 조기 수령이 더 적절할 수 있죠. 이건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개인 맞춤형 분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지금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 세대라면 매년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내 연금 알아보기 서비스를 통해 예상 수령액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금액으로 과연 내가 은퇴 후 실제 생활이 가능한지,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합니다. 실제로 65세부터 30년을 더 산다고 가정하면 최소 360개월의 현금 흐름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지금 연금액을 곱해보면 현실적인 부족분이 확연히 보일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지금 중요한 건 국민연금을 단일한 노후 보험으로 생각하지 말고 복수의 노후 수입 구조 안에 하나의 축으로 넣는 시각 전환입니다. 국민연금은 기초생활의 뼈대, 배당주나 부동산 소득은 실질적인 생활자금, 건강 기반의 일거리나 콘텐츠 활동은 활력과 보조 수입, 그리고 모든 지출 항목에 대한 정리와 재설계가 더해질 때 진짜 의미 있는 노후 설계가 완성됩니다. 노후를 대비하는 가장 위험한 태도는 국가가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믿음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스스로 매달 현금 흐름을 3줄 이상 확보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30년 납입에도 결국 이 돈으로 어떻게 살아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노후는 절대 저절로 안전해지지 않습니다. 오직 준비한 사람만이 진짜 안심하고 쉴 수 있습니다.